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이 됐어요. 개전이 되고 나서 무기 대여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미해가면서 무기 좀 지원해달라. 우리 포탄이 없다. 좀 제발 좀 지원해달라. 우리 반격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자유진영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무기 대여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었죠. 사실은 여기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만 무기 대여법이 통과가 됐으니 이 상태에서는 방산주가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또 이때 또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있었죠. 대만. 이 자리, 여기서 이 세 군데를 무기 지원법, 지원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무기 지원을 하면서 방산주가 또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끝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중국이 대만이 침공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까지 저는 이제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노려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노려보면서 지금 전쟁 양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공습을 했죠. 이 공습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을 때가 어떤 때냐면요. 휴전을 앞두고 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보하기,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전선 나눠서 우리가 기존에는 38선으로 일자로 그어져 있던 게 지금 휴전선으로 울퉁불퉁하게 그어져 있는 게 바로 여기 자국에서 영토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휴전을 하면서 국경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전하고 나서 이제는 끝이 보여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어요. 이때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때 처음에 나왔었던 이유가 세계 3대 곡창지대였어요. 이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곡창지대인데 세계 3대 토지 비옥도로 따졌을 때 이 흑토라는 게 엄청나게 밀 생산량을 좌우를 한다. 전 세계 물량의 20% 정도가 우크라이나산 밀이다. 그러면은 타격을 받았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밀 수확을 못할 테니까. 간단하게 1차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변국 영향. 이 주변국 영향 벨라루스도 있겠죠. 친러인 벨라루스. 그리고 폴란드 있어요. 이 동유럽 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미국 쪽이 친미냐, 친러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건요. 이 친미였을 때는 친서방 세력과 가까우면 우크라이나 당하면 우리도 당하겠구나. 그러면은 군비 확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나토의 세력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니까 나토와 친나토 세력을 다시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국을 방비하기 위해서 방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또 이제 미국이 이제 무기 지원이 들어갔는데 무기 지원이 주는 영향. 우리나라도 이제 친서방 세력이잖아요. 친서방 세력인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포탄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를 보고 우리가 봤을 때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으로 못 받쳐줘. 그러면은 한국은 무기 수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회 수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회 수출에 대한 시나리오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정세에 대한 뉴스, 이슈 그리고 지식들이 좀 쌓아져야 된다. 이 지식을 통해서 상황이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 종료 시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점 이거는 이제 재건주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종료 시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 종료가 됐을 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의 대선의 판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나 지원량
어떠한 지원에 대한 부분 파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해리스가 됐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힘을 발할 거예요. 다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생각보다 지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시나리오를 세워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미 대선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차트적으로 이슈가 살아있는지, 이 종목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나리오대로 봤을 때 대한제분, 밀가루죠.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익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때 주가는 여기서 돌파 이후에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여기서 잠시 이탈이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추세는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꼬리 부근에서는 손실폭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앞전에 요 자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눌림목 공략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돌파 때 따라 들어갔어도 여기서 일시적으로 여기까지는 잠깐이나마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충분히 줬다는 얘기고 고점이 아닌 상황. 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지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는 이슈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슈가 죽었다. 이슈가 죽었다. 이슈가 죽어버렸다. 이슈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시나리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제당과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밀가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밀가루 사업을 영위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쭉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 볼 수 있냐? 이 자리죠. 박스권, 돌파 캔들. 혹은 돌파 이후에 요 박스권,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는 구간을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들어가서 짧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승 이후에 눌렸는데 추세가 이탈이 나오지 않았어요. 추세가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선에 대한 이 120일, 240일, 60일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 나왔을 때 꼬리에 들어갔더라도 이 거래일 만에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면 38만 원에 들어가서 42만 원까지 10%가 넘죠? 며칠간, 몇 거래일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 나간다면, 시나리오를 세워서 시장에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슈들, 시나리오들이 산적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자료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LIG 넥스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시점에 이제 월봉이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월봉으로 가져왔는데 개전 시점이 여기예요. 개전 시점이 여기고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서명 시점이 요쯤이에요.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횡보세를 맞추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네. 그런데 이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만들죠. 미사일. 그리고 중간에 이제 로봇인데 군사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재건과도 엮여 있겠죠. 지뢰를 탐지를 해야 되니까. 인공 로봇이, 사람이 지나가서 지뢰를 이렇게 수색하는 것보다 로봇이 그냥 개 형태의 로봇이 달려가면서 밟았을 때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인명 피해 없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재건과에 대한 부분도 이슈도 충분히 엮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때 돌파가 나왔어요. 월봉상 돌파가 나왔는데 이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예산안. 이때 말이 많았죠. 미국에서 이제 셧다운 현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스라엘이 껴있는 한은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나라거든요. 미국이라는 인종을, 인구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인종 구성을 또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게 피라미드가 있을 때 요 피라미드 끝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여기서 유대인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재관, 정부, 관부 뭐 이런 했을 때
정부와 재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유태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껴있으니 지원 안 나갈 수 없겠다. 예산안 통과 무조건 된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는 월봉상으로는 이 자리에서 박스권 한 넉 달째 이제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박스권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월봉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폭은 좀 크다라는 부분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바로 LIG 넥스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도 관련주죠, 철도. 그리고 K2 흑표, 전차예요. 전차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우크라이나 철도기 때문에 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재건. 전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을 때 현대로템은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을 했을 때 한 이쯤이었어요. 7월, 8월? 8월이네요. 8월. 지금 10월이죠. 19, 8. 이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면서 침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전 얼마 안 남았다. 종전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종목을 지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호흡을 길게 갖는 관점에서 좀 여유롭게 홀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